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의사들이 초음파를 보고 아 이거 암이다, 암이 아니다, 그림처럼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의사들은 어떻게 초음파를 보고 이건 암이고 아니고 암 가능성이 없고 예쁘게 생겼고 그런 것들을 정의하냐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초음파 모양과 조직검사 후 암이 나오는 것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어떤 모양일 때 암이 나오더라, 어떤 경계를 가졌을 때 암이 안 나오더라, 내용이 어떨 때, 색깔이 어떨 때, 까망색과 하얀 초음파 음영이 어떻게 지나갈 때,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 연구를 하는 집단들은 보통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에요. 유방 초음파, 다른 장기의 초음파도 마찬가지고, 엑스레이, MRI, CT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시는 영상에 관련된 의학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여러 해 축적된 노하우에 의해서 유방의 초음파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서 암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솔팅하고 암이 적게 나오는 것들을 솔팅해서 카테고리로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이라드 카테고리 시스템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어색해져서 그냥 원 화면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유방 영상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데이터별로 정리해 놓은 분류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0, 1, 2, 3, 4, 5, 6까지 있고요. 6은 암으로 진단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에서 A, B, C로 나눠서 4A, 4B, 4C로 디테일하게 세부 분류를 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볼까요? 바이라드 카테고리 0은 검사가 양성인지 약성인지 잘 모르겠다, 불완전해서 추적해야 되는 결론이 더 필요하다, 혹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를 카테고리 0, 어세스먼트 인컴플리트, 불완전해요, 평가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하는 카테고리예요. 예를 들어 모양이 이상한데 그게 암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는데 부가적인 검사를 더하면 그 결정이 낮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추가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예요. 네, 카테고리 1, 완전 음성이에요. 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의 정상이라 정상 건강검진 스케줄에 따라가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정상 가슴이니까 다음에 2년 뒤에 40세가 넘은 여성들은 정기검진 하세요 하는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 2를 보면 병은 있는데 질환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가지고 살아도 되는 정상적인 양성병변, 그래서 조직검사나 특별한 처치, 수술이 필요 없는 그런 질병들을 양성 카테고리로 치면 2번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카테고리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보통 건강검진 스케줄이 40 이상의 한국 여자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국가검진 스케줄에 들어가는데, 카테고리 2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루틴하게 정기검사 하세요 하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정상과는 약간 다르지만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 양성병변들을 얘기해요. 카테고리 3는 혹은 있는데 혹이 아무래도 양성 쪽에 가까워요. 악성 가능성이 2%도 안 돼요. 100명을 조직검사를 했다면 2명 미만에서 유방암이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은 굳이 100명을 조직검사 시켜서 한 2명을 결정하지 않고 6개월 뒤에 봐서 그 2명 미만은 다시 유방암을 결정할 수 있는 확률인 거죠. 통계적으로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고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줄이기 위한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양성인 겁니다. 혹은 있는데 괜찮으실 거예요. 6개월 뒤에 봅시다 하고 의사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땐 대부분 카테고리 3,
3개월 뒤에 봅시다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6개월 뒤에 봅시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카테고리 3, 여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 4번, 카테고리 4A, 4B, 4C부터는 조직검사를 해서 어떤 조직이 나오는지 이름을 좀 붙여봐야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는 어떻게 틀리느냐?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은 소견을 보이는 순서부터 A가 가장 낮고 B가 그 다음 높고 C가 가장 높아요. 예를 들어 4A 같은 경우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암이 나올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진 모양을 일컬어요. 4B의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혹의 모양이 암이 나오는 특성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50% 이상 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2명을 조직검사했을 때 1명 정도 암이 나올 수 있는 위험도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C는 90%, 거의 의사 선생님이 보기엔 여러 가지 소견이 악성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보험이 되고 급여가 돼서 유방 초음파를 질병이 있으면 다 보험으로 하는데, 조직 검사할 때 유도 초음파는 아직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4B나 4C처럼 강력히 유방암이 의심되면 유도 초음파도 급여로 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4A나 3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약간 약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서 암 나올 가능성이 낮으면 급여의 조직 검사 유도료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고, Highly Suggestive Malignancy, 이거는 카테고리 5, 거의 90% 이상 암이 확실합니다 하는 경우에 주는 경우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암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직 검사와 함께 치료에 들어갈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카테고리 5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조직 검사를 이미 해서 진단된 경우는 6.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의사들은 이 분류표에 의해서 모양이 어떤지, 초음파 경계가 어떤지, 내용의 에코가 어떤지, 석회화를 갖는지, 이런 여러 가지 소견들로 혈액 분포, 혈관 분포가 증가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서 6개월 뒤에 봅시다, 혹은 1년 뒤에 봅시다, 혹은 정기적으로 유방검사 하세요, 건강검진 하세요, 별 이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류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다면 카테고리 3, 3, 4 이상일 거예요. 그 중에 3, 4 초반대는 암 가능성이 적으니까 조직 검사를 해도 암이 별로 안 나올 거고, 암이 나오는 경우라고 해도 극소수에 해당될 거죠. 즉, 조직 검사라는 의사의 말을 카테고리 3이나 4A 환자분들은 나 유방암인가 봐, 조직 검사래 라고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세요. 그렇지만 의사가 설명을 할 때 3, 4A라서 조직 검사를 한다는 걸 환자한테 충분히 인지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설명을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라는 권고를 무조건 유방암의 카테고리 5인 사람처럼 당신은 무조건 유방암이에요 하는 암 선고로 들을 필요가 없으세요. 혹시 의사가 유방암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대부분 4C나 4B 이상, 5 이런 경우에 해당될 거고, 그럴 때는 아마도 의사 선생님이 비급여, 보험이 안 되는 유도 초음파료를 안 받고 보험이 되는 유도 초음파로 조직 검사를 하실 가능성이 아마 높으실 거예요. 어쨌건 이 표의 결론은 조직 검사하라는 의사의 말은 당장 암 선고는 아니다 라고 들으시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높다는 걸 반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응용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카테고리에 의해서 의사들이 얘기하니 판독지를 보면 이런 언급들이 돼 있고 그걸 참고할 수 있으니까 조직검사하라는 얘기를 너무 세상이 끝나는 암송고처럼 안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조직검사를 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영상의 기본에서 분류를 해봤고, 자, 초음파 영상으로 잘 모르겠는 바이라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테고리가 4A, 4B, 4C는 웬만하면 조직검사 하시오 하는 얘기고, 각각의 암으로 나오는 위험도는 다 틀리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잘 초음파에서도 모양이 달라지고 손으로도 막 느껴져. 그런 경우는 조직검사 해보는 경우가 낫겠죠. 모양이 괜찮아도. 그리고 폐경한 여잔데 혹이 새로 생겼어. 그러면 생리 중, 즉 가임기 여자들은 유방이 계속해서 증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혹이 양성이 많이 생기는데, 폐경하면 양성혹도 보통은 퇴화되는 게 순리거든요. 폐경하면 퇴화돼야 되는 유방이 증식을 한다? 양성이라 할지라도 다른 눈으로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권유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 가족이 있다든지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조직검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더 좋겠고, 엑스레이에서 초음파는 괜찮은데 미세석회가 있네? 미세석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엑스레이 유방 촬영에 점으로 흰색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군집으로 있거나 아니면 분절형으로 세모 형태로 아니면 흰 선으로 여러 개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B3 병변으로 조직 검사가 분류된 혹들이나 조직 검사 결과가 컴플렉스 스클레로징 리전, 라디알 스카, 방사형 반응은 영상으로 볼 때, 엑스레이로 볼 때 유방암처럼 생긴 모양의 혹이에요.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방사형 반응이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방사형 반응으로 나온 혹이 암이었던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서, 영상 검사의 한계상 방사형 반응이 조직 검사에 나오면 웬만해서는 전체를 다 없애서 암처럼 생긴 병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암이 없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두종양 파필라리 리전, 유두종양도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고 비정형 세포가 없으면 추적 관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상에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추천을 하는 거죠. 권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떨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조직 검사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 다양한 이름들이 나올 거고, 그 다양한 이름들에 의사들이 설명을 붙이는데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의사들은 어떻게 할까? 그것도 궁금해요. 영상을 보면서 의사들이 어떻게 할까도 궁금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고 의사들이 어떻게 할까? 그때 참고하는 의사들의 참고서가 바로 이거예요. 조직검사 분류, 유방의 경우에는 B1, B2, B3, B4, B5, B1, 2, 3, 4, 5로 나눠서, 첫 번째, 1은 정상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방만 나오거나 아니면 모유 수유하는 사람이 모유 수유하는 변화 때문에 초음파에서 볼록볼록한 초음파 비정상 영상이 보였던 거일 수도 있겠고, 지방종, 지방 덩어리는 원래 지방과 같이 납작하게 펼쳐져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막을 가지고 포장이 따로 되어 있는 덩어리가 손으로 미끌미끌하게 따로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지방종이라고 하고, 부들부들한 경우가 많아요. 지방괴사하고는 다르지만 지방종이나 여러 가지 다른 변화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저 카테고리 B1,
조직검사 결과가 B1으로 나오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어요. 자, 조직검사 B2, 양성 영역, 즉 가지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B2인데 다음 검사 6개월이나 1년 뒤에 경과관찰을 하는 추적검사에서 혹의 모양이 달라졌다면 조직검사상 B2였을 때와 똑같은 조직검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과관찰하고 나서의 미래는 과거의 B2 조직검사를 계속 연관시키면 절대 안 되고, 조직검사가 일단 B2, 2번으로 나왔을 때는 섬유선종, 선종, 섬유낭포성 질환, 유선증, 과오종, 그리고 가짜처럼 혈관이 증식해서 기질 변화가 일어난, 의사들은 파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짜 혈관 모양처럼 기질이 증식되어 있다 하는 조직들이 자기 혼자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달라진 덩어리를 보이게 돼요. 이런 경우도 악성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유선염, 농양, 지방, 괴사, 이런 여러 가지들이 B2 카테고리고, B2 카테고리로 단순하게 나온 경우는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라는 검사 결과를 주지 않고 조직검사 결과에서 네, 괜찮아요, 6개월 뒤에 보세요 라고 의사들이 조직검사 결과를 알리게 돼요. 자, 다음은 B3. 왜 빨간색일까요? 빨간색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왜 중요하냐면 암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잘 몰라, 불안전해, 암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바로 B3, B3 카테고리는, 그래서 유방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조직검사랑 모든 소견을 암이라고 선고할 수는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고, 비정형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주로 많고, 자, 하나하나씩 읽어볼까요? 상피내암, DCIS는 상피내암을 의미해요. 보통 제자리암이라고도 하는데 상피내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정형, Atypical Ductal Hyperplasia, 비정형 유관 증식증. 비정형 세포는 보통 양성과 악성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lat Epithelial Atypia. Atypia라는 건 정상에서 어긋난 상태의 세포가 표피에 섞여져 있는 경우예요. Classical Lobular Neoplasia. 해당되는 건, 로뷸은 우유를 만드는 공장이고 유관하고 같이 유방을 포함해요. 유선 조직 자체는 뭐냐면 우유 나오는 길, 유관, 우유 만드는 공장, 소엽, 소엽에서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로뷸라 네오플라즘, 즉 소엽 종양이 되는 거예요. 소엽성 종양. 소엽성 종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정형 소엽 증식증, Atypical Lobular Hyperplasia, 그리고 비정형 소엽 증식에서 조금 더 발전한 제자리암, 즉 상피내암이 아니라 소엽암이 돼요. 물론 다 연기에 해당되는 암이긴 하지만 소엽성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는 유방암 카테고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 코드로 유방암으로 포함시키긴 하지만 예후가 너무 좋아서 유관에 생긴 상피내암보다는 암의 리스크를 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논문이나 외국의 질병센터에서는 유방암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차이가 좀 있는 경우예요. 어찌됐건 비정형 소엽 증식증 그리고 연기 소엽암은 바로 이런 uncertain malignancy, 얘네가 더 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약간 애매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의사들이 고민을 해요. 수술을 할까 말까, 암일까 말까. 그러나 원칙은 수술이겠죠. 왜? 암의 리스크를 가지고 환자한테 경과관찰을 하게 하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 교과서에서도 진공보조술을 이용해서 조직검사를 더해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외과적 수술로 절개하고 덩어리를 완전히 꺼내서 어느 부분에도 암이 없는 걸 확인하고 치료를 마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바로 빨간 글씨인 B3, 조직검사상 이런 비정형과
제자리 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이 최고의 치료예요. 그리고 나머지 B4, B5는 뭐 당연히 암이 의심되는 경우니까 진공을 이용한 수술이 아니라 정말 외과적인 수술로 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돼서 거기에 맞도록 조직검사 결과를 설명을 하겠죠. 예를 들어 작은 병원이었으면 수술을 위해서 큰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큰 수술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더 해보는 스텝으로 갈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의사들은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시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 조직검사 결과의 분류표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해하시기를 조직검사 결과 분류표만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되는 거네, 간단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 리스크 어세스먼트, 즉 조직검사 결과와 다시 결부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위험도가 있어요. 조직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혹이 6개월 전보다 너무 커졌어요. 계속 커지고 있고 막 만져져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B3라는 조직검사 결과가 아니었어도 의사들은 고민을 하게 돼요. 옛날에 조직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괜찮게 나왔는데 경과 관찰을 하는데 혹이 모양이 이상해지네? 크기가 너무 커지네? 만져지는 느낌이 너무 딱딱해지네? 튀어나오네? 그러면 조직검사 결과가 B3가 아니어도 수술을 권유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는 슬라이드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들이에요. 물론 이건 대표적으로 그냥 쓴 거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 리스크는 올라가요. 특히 40대, 50대 폐경기 전후로는 훨씬 더 올라가고, 멀티포칼리티는 혹이 여기저기 있는 경우 더 많이 올라가겠죠. 게다가 나빠 보이는 모양이 여러 개가 한 곳에 모여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메노포잘 스테이투스는 생리 전 20대, 30대 여자보다는 당연히 50대 생리 끝날 즈음한 여자들한테 여성 호르몬의 플럭추에이션이라 그래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고민이 될 거고, 유방암이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많이 생기는 시기니까. 그리고 조직검사한 시간 B2가 나오거나 B1이었었는데 조직검사 시간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서 모양이 달라지는 그 바로 조직검사의 지난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B2를 믿고 지나갈 수가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패밀리 히스토리. 엄마 유방암이야. 언니도 걸렸어. 저번에 할머니도 걸렸어. 이런 관련성이 많으면 양성이 나와도 이걸 갖고 살 것인가 아닌가 고민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 조직검사 결과를 그냥 조직검사 결과로만 받아들여야 되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영상과 조직검사 결과와 여태까지 봐왔던 혹의 행태, 얼만큼 커졌고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 검사한 경과를 보고도 결정해야 되고, 가족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환자의 나이가 20대인지 폐경기 즈음에 유방암이 잘 생기는 40대, 50대 나이인지, 생리를 끝낸 사람인지, 생리가 끝났는데 혹이 생긴다는 건 폐경이 된 사람한테는 흔한 일이 아니니 그 혹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하는 20대, 30대와 폐경이 된 50대에서 생겨서 조직검사한 결과를 같은 비중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즉 위험도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